안녕하십니까. 안산해결 대표 방정혜사입니다. 오늘 제 629강이요. 매매나 임가구 매출 수익을 실현할 때 그 거래의 그 총액주의로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거래에 대한 넷 마진의 수액, 수수료만 반영할 것이냐 이게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이 재무지표를 작성하고 특히 5월 말에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이 회사의 이익은 똑같다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총액주의로 할 것이냐 순액주의로 할 것이냐가 이제 갈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총액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화의 실질적 통제를 하면서 그렇다면 총액 매입과 매출 반영하는 것이고, 순액주의는 실질 통제가 안 되고 알선 추선하면서 수수료 차액만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안세쟁전을 57자 내지에 제가 이렇게 원고를 게재한 거를 원전을 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총액주의, 순액주의. 뭐 어떻게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어떤 거래를 본인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총액으로 한다. 매출과 매입을 전부 다 자신의 매입으로 보고 총액 매출을 본다. 그런 얘기고, 순액주의는 이제 거래 대리나 중개자 역할로서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총액을 보고하는 것이 총액주의 원칙이고, 순액주의라는 것은 그 관련 항목에 대해서 상계하고 차액만 자신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원칙은 총액주의인데 예외적으로 순액주의로 규정되어 있는 거래들은 순액으로 한다. 아니면 또 수액 자체가 바로 그 거래의 본질인 업종이 있죠. 중개사, 중개업종, 알선업종, 수수료업종 이런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계 기준에서는 2장 57에 규정이 되어 있고, 순액주의는 예외의 단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의 방법은 재화의 실질 통제권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에 대한 수요나 처분, 또 처분에 따른 위험의 부담을 갖고 있을 때는 총액주의로 기사하지만, 재화를 보유하는 실질 통제의 위험이 없고 재화를 보유하지 않고 재화를 그냥 주선하고 부분 인가봉하고 갖다가 이제 자기 재화가 아니지만 타인 재화를 가서 가공해서 다시 반환하는, 그럴 때 이제 순액주의를 쓴다 그런 얘기죠. 그 회계 처리는 총액주의에서는 이제 매입 매출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니까 아무리 마진이 적어도 총 매입, 예를 들어서 왼쪽에 97 매입, 그 다음에 매입 채무 97 잡고 나중에 그 거래가 결제될 때 총 매입이 빠지면서 매출을 100으로 인식하고 이제 이 현금 3만 이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반면에 순액주의에서의 수익 수수료는 그냥 현금 3이 들어오면서 인가금 수수료 이게 3만 들어오는 것이고, 그 재화의 매입 매출 97이라는 것은 자신의 거래 반영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래 유형은 철강이나 소재회사가 구입해서 가공하고 유상 사급을 받아가지고 총액으로 거기다 책임지고 재고를 보유하면서 가공하는 것을 총액주로 매입 매출을 반영하는 것이고, 반면에 판매 수수료, 인가공 수수료 같이 일부 역할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나 직파 수수료, 인적용역, 부분 도급, 또 무상사급의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무상사급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아예 이 재화를 사서 그냥 보내만 주고 돈으로 유상 거래하지 않고 받아갈 때 그 총 철강이나 가공될 대상의 재화에 일부 인가구만 처리하고 이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게 순액주의를 처리한다 그런 얘기죠. 회계사 쟁점은 총액주의라는 것은 회계상 매출액을 좀 과대하게 보이고 싶을 때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미래가치가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거래성 방간의 순기여이익만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걸 순액주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세무사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매출 매입이 과대 반영이 때문에 이게 실질이 아니라고 치면은 매입세 불공제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매입세 불공제, 불인정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순액주의는 반면에 매출 매입을 너무 과소했다. 그래서 너희들 매출 매입을 제대로 신고해라. 해가지고 매출을 오히려 더 계산해가지고 매출 부가세를 받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총액주의냐 순액주의는 항상 세무상 반대로 여겨지는 실질에 대한 세무서에 항상 조사 위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하게 총액주의와 순액주의 모습대로 회계하고 세무의 그 요건을 구축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죠. 기업의 선언은 상장 예정을 앞둔 회사들은 매출이 크게 보여서 향후 미래이익이 크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총액주의를 선호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순액주의는
잠재 경쟁자가 시장 진입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총액이 없고 수수료도 얼마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액주의는 100%로 보이고 순액주는 5% 이하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작아 보이니까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영 전략에서는 이제 총액주의는 강자의 시장 지배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 순액주의는 이제 약자가 시장 분점을 할 때 전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회사에서 강자냐, 그럴 때 총액주의를 선호할 수 있고, 약자다, 그럼 시장에서 진입을 억제해야 되고 상대방의 그 간섭을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순액주의 회계 처리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